혹시요, 매번 뉴스파이터 이런 테스트 합니다, 여러분께. 만약에 은행에 가셨는데 1억 원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2017년 2월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은행에 개인 대여 금고로 가요. 개인 대여 금고에는 이제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개인 대여 금고 안에 비닐봉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비닐봉지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5만 원권으로 1억 500만 원이 돼요. 대박. 깜짝 놀랐겠죠. 1억 500만 원이 얼마나 됐을까요, 비닐봉지가? 놀래서 이 돈을 준 고객이 바로 이 돈을 은행에게 전달합니다. 제가 아이고. 개인 대여금고 안에서 1억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어요. 네. 이제 새로 이제 주인이 나타났을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뉴스파이터에서 유실물법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싸!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네. 소송을 겁니다. 왜요? 법원에 민법에 따라서 유실물법에 따라서 이 아하. 돈을 준 나한테도 이 돈의 절반을 달라. 이 절반의 권리가 있다라고 아. 소송을 냈는데 네. 법원이 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아니, 네. 견물생심이라고 그거를 돈 1억 500만 원, 그 5만 원권, 그 눈부신 황금색깔 같은 눈부신 1억 500만 원을 주어서 고스란히 은행에 신고했는데 한 푼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못 받아요? 억울하겠죠. 근데 네. 이제 법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만약에 길거리를 갔는데 1억 원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주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네. 그 습득자가 소유가 돼요. 어허. 근데 만약에 주인이 나타났다. 그럼 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5에서 뭐 10% 많으면 20%까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근데 길거리가 아니라 은행 같은 건물에서 발견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관리자에게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 6개월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건물주와 이 습득자가 반반해서 갖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경찰에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분실물이 있습니다. 네. 은행에만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보면 반드시 7일 이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 은행에서 네.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못한 겁니다. 아이고. 깜빡 넘어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고 네. 결국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네. 경찰에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 돈을 주어서 은행에 신고하신 분 그래도 억울할 거잖아요. 은행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같으면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 심지어 은행과 나누는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거 보자마자 은행에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은행이 6개월이나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법에 어허. 따르면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네. 법에 따랐을 때의 습득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관리자라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본 사람, 저것을 개인 대여금고에서 1억 500만 원을 발견한 사람은 네. 법에서는 습득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습득자다. 아하. 그래서 권한을 주는 건데 법에서의 권리자는 습득자인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권리를 상실해버리면 네. 사실상 습득자도 어쩔 수 없이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저는 저게 너무 안타까운 판결인 게 법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저렇게 습득해서 신고하고 유실물법에 따라서 돈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착한 마음으로 신고를 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렇게 7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다. 은행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습득자는 한 것인데 저것을 인정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럼 누가 저걸 신고하겠습니까? 아하, 이게요. 이 분은 이 돈을 지난해 2월에 지금 이 돈을 발견하고 은행 갔다가 돈을 발견하고 신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법원의 판단까지 1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과정만 소개해 드릴게요. 6개월 후에 은행이 이제 경찰서에 그제서야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유실물 공고를 했대요. 그래서 또 6개월이 지났어요. 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 이 돈을 주신 분은 아마 달력에 제가 모르긴 몰라 달력에 체크를 막 해갔을 거예요. 이제 몇 달 남았다. 이제 몇 달 남았어. 그렇게 체크를 했는데 어쨌든 법은 야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법은 법인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판사도 주라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뭐 조정할 수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네. 그러면 이 습득자는 정말 못 받느냐?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뭘까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은행이 잘못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죠. 정말 빨리 은행에 신고했는데 네. 은행이 그 기일을 놓쳐가지고 늦게 신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과실이에요. 은행 과실. 아하. 그리고 처음부터 은행의 과실이 뭐냐면 네. 왜 엉뚱한 다른 사람 대여금고에 1억 500만 원을 놔뒀냐고요. 그거 잘못 놓은 거잖아요. 아하. 원래 주인이 아니라 이 습득자의 대여금고에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은행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은행의 잘못이 두 가지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습득자는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은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네. 일부 은행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판부가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돈을 애초에 주어서 신고한 분한테 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 이유가 좀 있어요?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에 의하면 습득자는 법에서 이제 권리를 주는 습득자는 은행인 거예요. 건물의 관리인. 네. 근데 이 건물의 관리인이 법에 따라서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건물의 관리인에게 권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건물의 관리인과 함께 권리를 공유하는 사실상 습득자인 이 개인 금고에서 이 1억 500만 원을 발견한 이분도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실제 소유자가 나타났으면 또 모르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허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권리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 판사님이 법에 따라 판단을 그렇죠. 이랬지만 네. 저는 주우신 분의 입장에서 너무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맞아요. 아마 같은 생각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론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왜 남의 돈 갖고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김동철 교수님 사람 심리가 원래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 인지상정상. 앵커께서는 뭐 내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전 제 돈 같거든요. 네. 사실 제가 습득을 했고 네. 그리고 약속이잖아요. 네.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약속을 이행을 해주겠다. 네. 그럼 약속을 이행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네. 법에서 이행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제 돈이에요. 아하. 자, 그런데 이걸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요.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재판 과정이 좀 잘 돼서 네. 저는 좀 작게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그리고 드네요. 너무 억울한 게 네.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소유자가 유실물법에 따라서 5%에서 10%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달라고 했더니 또 그건 안 된대요. 하하. 그러면은 반도 못 받지, 5% 10%도 못 받지. 이분의 손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네. 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소송을 은행에 해서- 소송을 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법원이 이 돈은 은행이나 그 애초에 주신 분한테 돌려주지 못합니다. 땅 때렸어요.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그 1억은 그럼 뭐 공중으로 날아갑니까? 아니면 뭐 어려운 분한테 도와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결국 이 소유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고로 귀속이 돼요. 허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국고로 기록되면 지금 나라가 불러서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뭐 시청자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그러면 지금 다 가정법입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네. 뉴스파이터를 보시고 저거 내가 잃어버렸던 돈인데 하고 만약에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의 기간이 벌써 지났잖아요. 공고도 다 했고 네. 이 분실한 사람도 본인의 좀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네. 국고로 귀속한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우리 돈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니 왜 웃으세요? 자, 이 상속 재산 같은 경우도요. 이 가족들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들이 없을 경우에 국고로 귀속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 상당히 많고 또 국가에서 그거를 제대로 네. 쓰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요. 훈훈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요. 돈을 주면 7일 내에 경찰에 신고하자 이거 아닙니다. 돈 흘리고 다니지 말자.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